409페이지요. 경문 36분 할 때. 이제 공공해가지고 이제 끝났죠. 여기에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하면은 중요한 게 공상을 이제 내가 공을 알았다는 공상을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인데 공상을 제거하는 이 공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있고요. 하나는 사유가 있죠. 사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공의 모습을 제거하는데 공으로서 관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거, 뜻을 진다 하는 건 이거는 대상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사유로 해서 공상, 공의 모습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공공이라고 한다. 공상을 공간으로서 제거하는 걸 공공이라는 거죠. 이 자기와 사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유한다 하는 것은 뭘 생각하는 것이죠. 초점을 맞춰서 상을 타파하는데 어떻게 상을 타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 앞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타파하고 타파했다는 공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공의 모습도 이제 자기와 사유를 통해서 또 타파를 하는 거죠. 타파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기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따가 쭉 보면은 뭘 타파했는가 아마 일체 모든 현상들, 우리 살고 있는 뭐 남녀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안가박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타파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최종적으로 이제 공성을 체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상승. 팔성자, 오를 성자 쓰죠. 이랬습니까? 상승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상승해 가는. 근데 공에서 상승해 가는, 이런 사고방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기독교도 상승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살고 있는 이건 전혀 불필요하고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 공으로서 전부 다 타파해 가는 게 지상적인 거 이거 전부 다 타파해가 상승해 가는 거죠. 이래 상승해 가는 게 이제 지향점이 다르긴 달라요. 뭐 신을 매개라는 쪽에서 신을 최상 위로 두고 천국을 뒀다면은 불교에는 바로 공성, 공을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승.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 우리 살고 있는 이건 세속적인 것은 다 그 별벌 놓고 이 고통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의식이 진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과연 이것만 얘기할까? 심지어 여기는 했다는 생각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내 공을 통해서 모든 상과 공상까지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이 상으로부터 해탈했다, 자유로워졌다 이게.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CD를 한 장 받고 보니까 계속 기신론이 생각나가지고 열심히 인문이 있거든요. 심지인문이 있다. 그 다음에 심생명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진유문을 들어가려면은 사마타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마타 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생명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비파사나로 들어갑니다. 요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문은 그냥 통로죠. 사마타 관으로 통해서 심진여를 알아가면 결국 일심으로 들어가고, 이 마음의 생멸을 하는 것을 관찰에 들어가면, 이 문이 들어가면은 바로 일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진여락 하는 게 뭔가 하면 공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진여에도 뭔가 하면 불공이 또 있다. 공과 불공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재밌는 거는요. 이 왜 공과 불공이 다 갖춰져 있을까? 이 좀 구조도 보면은 심진여만 있는 게 심생밀문도 있죠. 이 매우 현실의 세계이거든요. 현실 세계이고, 이 이상 세계야.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한 게 일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상승만 있다. 상승만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불교에는 상승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강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불교에서는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이거. 상승과 하강을 다 통합해버릴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승하는 걸 얘기하면은 하강론자들은 비판해요. 이상주의자. 저들은 있지도 않는 걸 말이지, 천국을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상승하는 입장에도 뭐 하강하는 사람, 가치도 없는 무상하고 말이지, 별별 이 세계를 붙들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상승론자는 하강론자를 비난하고, 하강론자는 상승론자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든 우리가 이상이라 생각하는 공성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는 어떻다 했습니까? 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색적 희공, 육시색을 얘기합니다. 색과 공은 같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 정신작용과 공은 같다는 거죠.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어떤 것은 보면은 상승만 얘기. 기독교라든지 이런 지금 상승만 얘기라. 그리고 신을 매기라는 종은 다 상승만 얘기. 불교도 상승 얘기 있다 이게. 그런데 한편 하강을 또 얘기해요. 현실을 갖다 부정을 안 하는 게 또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의 측면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진여에도 공과 불공을 얘기해. 불공의 세계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현실 세계도 알고 보면 진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만, 상승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강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 배합을 해버린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를 보면 다 상승이 다 있지만은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상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해심일경은 이제 공을 얘기하고 상승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성이라고 얘기하는 일림이란 한맛이라 했죠. 한맛은 일심과 똑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 어떻게, 예? 저기에서 예. 생물적에 보면 대수있으면 최공 성사를 나왔거든요. 예. 최공사 조사가 그거하고 같은 거죠. 요 안에도 채공성사가 다 들어있고, 요도 다 들어있고, 요건 채공성사고, 요거는 불변수연이라는 거죠. 예. 같은 거죠. 예,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면은 그런 거죠. 채는 공하지만은 이 현실을 이루는 거, 이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상세계를 할 수 있는 진여도 바로 공은 불변이고, 불공은 수연이잖아요. 불변과 수연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오로지 극락세계만 얘기를 한다든지, 극락세계만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래 되면 오로지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지상의 가치를 다 부정을 해버리고 자칫하면은 사이비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도 생기고 사이비 교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상을 다 때려치우고 다 필요가 없다. 재산 잘 짊어지고 돌아오너라. 공동체 이루고 살자. 곧 있으면은 천국이 도래한다. 또는 극락이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상승하는 극락에는 천국 부정 안 한다. 부정 안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하강을 얘기하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위대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게 좀 공공 보니까 상승만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려요. 앞에 이제 대심일경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이 무색투명한 수정을 얘기를 하죠. 무색투명한 수정. 이 수정 자체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공성 그 자체입니다. 그럼 그걸 얻으려면 상승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는데 막상 이 수정이라는 우리 마음, 수정과 같은 우리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어쩔 수 우리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무식성 수정 자체는 빨간 것도 없고 파란 것도 없어요.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파랗게 보여요. 빨강, 파랑은 세속이 됩니다. 세속이 있으면서 그 무색 투명한 수정은 빨간 것도 없고 파란 것도 없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물이 들면서 속은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본성이 벌써 이 세속을 떠나 있으면서도 세속을 버린 게 아니에요. 수연하는 것이죠. 얘기하자. 근데 앞에 이제 수정을 비유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무색 투명한 수정은 빨간 것도 없고 파란 것도 없지만은 빨간 데 가면 빨간 보석으로 나타나고 파란 데 가면 파란 보석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수정 자체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다 이기죠. 얘기하자. 그러니까 빨간 것도 파란 것도 아닌 건 공이지만 그러면서 빨간 데가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파랗게 보이는 거는 수연한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거든. 얘기하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허공에 향을 폈을 때 이제 그 향을 이렇게 퍼주는 작용은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빨갛게 보인다든가 파랗게 보이는 거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비치는 건. 예, 작용이라고 하기도 되겠네요. 제용으로 보면. 그럴 거. 네. 그런 거죠. 요번에 KBS에서 반영한 다르마락 하는 프로를 치유하는 2부를 봤어요. 제작을 너무 잘했대요. 너무 잘했어요. 네. 내가 칭찬했어. 너무 잘했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네, 제대로 여지껏 KBS에서 한 것 중에 제일 네, 그렇죠. 8시. 그걸 5부까지 있나? 4부까지 있어요. 이번 일요일 여러분 8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 사님이 복사를 좀 해주시죠. 다른 말하고 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루마라. 다르마. 8시. 네. 제가 가기가 있었는데 하도 인터넷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르마. 지나간 것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네. 말 한마디 하니까 굉장히 압축돼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봤는데 예.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촬영을 해서 내놨는데 그 인상적인 게 이제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이 순간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제 그 안경 장안경인가 안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이제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왜 쉽게 그걸 접하게 되느냐, 매우 사실적이고 실천적이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가 불교에서는 그걸 누구도 강요를 하지 않는다. 당신은 뭐 개종해라 출가해라 이런 강요가 없다 네. 하는 점이 얘기하습니다. 네. 자, 36번요. 제주는 시와 이와 같이 10가지 모양을 제거할 때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것들의 모양으로부터 해탈을 얻습니까? 해탈했던 생각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11페이지 수남자요. 삼매에서 행해진 영상의 모양을 제거하고 잡념으로 속박된 모양으로부터 해탈을 얻는 것도 역시 제거한다. 그러니까 삼매에 행해진 영상을 제거한다 하는 이 영상은 뭔가 하면 공상이죠. 내가 공을 체득했다는 상, 삼매 속에서 자 바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자기와 사유라고 하면 사유가 들어가는 건 이빠산나다 얘기하잖아. 삼매 속에서 이빠산나, 삼마타 속에서 이빠산나 수행이죠. 지관 상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삼매 속에서 공상이나 상이 있다면은 그걸 제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는 자 해탈을 얻었다면 해탈을 얻었다 하는 것도 역시 제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중요한 여러께서 바로 두 가지 질문을 답변하신 것이다. 이제 이 답변 문장에 관해 오직 앞에 세 가지 질문이 있으므로 역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이는 공을 관찰하여 변개 소집의 10가지 모양을 제거할 때 공을 관찰한 마음 가운데 의탁이성이 공과 비슷한 영상이 있어서 자, 의탁이성이 이제 바로 마음이잖아요. 이 공과 비슷한 영상이 있어서 공을 관찰하는 마음을 따라 나타난다. 그죠? 이 공간으로부터 지혜의 정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간에 가는 공상을 제거하는 그 수행법이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을 체득했을 때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정득에 들어간다는 말하는 거죠. 다시 공과 비슷한 영상의 상분을 제거하여. 자, 공과 비슷한 영상이 됐어요. 그는 공과 비슷한 영상이 뭡니까? 상입니다. 그리고 상분이란 말은 모양의 부분이니까 대상이죠. 쉽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견분이란 말이 있고 상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식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은 보는 부분입니다. 상분이가 모양의 부분이에요. 그건 모양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섭대성능에서는 상식이라고 해요. 견본을 견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견본에서 이제 이 상분이 뭔가 하면은 공산입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주관과 객관을 다 떠나 있어요. 주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공을 체득했다고 했을 때 공의 모습이 나타나면 상분으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상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맞죠? 제거하라는 얘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과 비슷한 영상의 상분을 제거하여 상분이 모두 제거되면 곧 일체의 잡념된 형상에 의한 속박의 종자로부터 해탈하고, 자, 속박의 종자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에 집착하는 마음도 역시 모두 멀리해 있다. 그러므로 그것도 또한 제거한다고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속박의 종자로부터 해탈하고 하는 말이죠. 잡념으로 속박된 모양으로 해탈한다 하는 게 여기서는 속박의 종자로부터 해탈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종자는 내 마음에 저장된 정보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 그것도 어떤 정보냐면 잡념의 정보죠. 공으로서 아예 잠재적 성향이 이 정보까지 제거하는 거죠. 뿌리째 뽑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공성 그 모습에 이 공이라 하는 것은 공간은 말이지, 그것도 드러나는 것만 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깊숙이 박혀있는 것까지 다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잡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잡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물들이는 것을 잡념이라고 해요. 뭐든. 번뇌죠. 뭐든. 예. 잡념은 번뇌를 얘기해요.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잡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잡념이라는 것도 그런 네. 여기서 나온 예로 그렇죠. 보통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소에서 말한다라 하자면은 잡념의 종자를 얘기하죠. 속박의 종자를 얘기해요. 잡념 형상에 의한 속박의 종자.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겉으로 이 잡념이라 하는 것은요, 결국 속박의 종자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잡념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속박의 잡념을 일으키는 속박의 종자까지, 그런 어떤 잠재 성향까지 제거한다는 얘기죠. 예, 굉장한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공간이라는 거. 그럼 뭐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앞에 제가 그 자기와 사유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전부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모양을 타파하는데 어떻게 사유해 하면은 모양을 타파할 수 있느냐 있잖아요. 전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받아주셔야지. 자, 이제 사유를 한다 했죠. 상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데, 바로 공을 근거로 해서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하면은, 이 사유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상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인연이에요. 이 두 가지로서 이 공을 상을 타파하는 거죠. 무상은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럼 이 변화는 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무상 입장에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두 가지가 있죠. 일어남과 사라짐을.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상이 타파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니까 모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유할 때 무상을 갖고 사유를 해서 상을 타파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일어난 거 사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곳이 있느냐, 또 사라지는 곳이 있느냐, 이 살피는 겁니다. 인연으로 타파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이 모양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 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 합이라는 말을 쓰죠. 결합되어 있으니까 원인과 조건을 원인과 조건의 시각에서 해체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봐, 결합되어 있는 걸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된다. 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합된 건 해체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유하면, 제가 얘기하듯이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간의 흐름으로써 저 상을 타파하고, 하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은 반드시 해체된다는 이 사유로서 상을 타파해가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사유의 내용이 무상과 인연입니다. 사유 내용. 그러면서 뭘 드러내는가 하면 상을 공으로 바꾸는 거죠. 얘기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유하면 상은 뭘로 바뀌느냐? 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또 공상을 또 공으로 또 뭔가 자기와 사유를 또 타파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한다.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선을 갖다가 도서에서는 번역할 때 사유수라고 번역합니다.
선을 사유수 생각으로 닦는다. 선 하면 선을 번역할 때 사유수라고. 생각으로 닦는다 이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 잡념을 없애려면 이게 저 밑에 게 올라와야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올라와야만 된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걸 어떻게 그러면? 예, 밑에 있는 거는 네. 명상하면 지가 올라오게 돼 있어. 아, 방법을 명상 하나네. 예, 명상하면 다 올라오게 돼 네, 있어. 사유보다 명상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 명상 속에서 사유가 들어간다. 예. 명상의 한 가지 방법이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직관과 사유 두 가지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유는 이파산에 속하고 직관은 사마타에 속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명상의 두 가지 방법이고 직관과 사유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 이파산은 사유고 직관은 사마타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건 여기 이제 제거한다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어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가지 모양을 제거할 때 오직 능히 삼매에서 행해지는 의탁이성 영상의 상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삼매 속에서 이제 모양을 제거할 때 바로 상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능히 선정의 영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의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해탈한다. 그가 형상에 의한 속박의 세력에서 해탈함으로 인하여 인식주체의 견본도 역시 너무 제거한다. 혹은 영상에 의한 속박에서 해탈하는 세력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형상에 의한 속박의 종자도 역시 해탈을 얻는다고 알 수 있다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죠. 앞에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이 삼매에서 행해질 의탁이성 영상의 상분을 제거한다. 의탁이성 영상의 상분. 영상의 상분이라고 하는 결국 공상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영상을 제거하면은 상에 매여 있는 속박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그런데 견본마저 없애야 된다. 이래놨어요. 인식주체인 견본도 능히 제거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거는 평범한 말이 아닌데요. 견본도 제거돼야만이 바로 공성이 드러나죠. 그 종경록에 보면은 이 원교 사념처관이라는 게 있어요. 종경록에.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바로 무상이 드러나, 그러니까 없을 못자 모양상 무상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견본도 바로 문념이 된다는 거죠. 문념. 그 주객이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성이란 말을 쓰죠. 성성. 이랬습니까? 성성.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성적 해버리면 되는데 두 자씩 두고 있죠. 네 개 하자면. 이거는 이제 성성이라는 거는요, 주객이 성성하고 주객이 적적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붙여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주객이 성성하다 하는 거는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적적하다 하는 거는 주객이 비어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하늘에 호공에 햇빛이 비치는 거와 마찬가지. 호공에 햇빛이 비치면은, 그 호공은 적적이지만 햇빛이 비치는 거는 성성이에요. 비치는 거는 안가밖에 없잖아요. 비유를 듣자면 마음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관, 객관, 이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견본도 제거한다는 말,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가지 모양을 제거하면 그 선정에 의지해서 나타난 영상이 일으킨 병계 소집의 모양이다. 이른바 삼매로 인하여 영상이 나타남이 있다. 나중에
선정이 아닌 상태의 마음 중에서 그 영상이 의지한다. 그러니까 선정이 아닌 아닌 상태에서 마음은 그 영상을 의지한다는 거죠. 상태의 마음 중에서 그 영상을 의지한다. 그 허망된 생각에 따라 집적된 모양이 있다. 그러므로 공을 관찰할 때 이처럼 집적된 모양을 능히 제거한다. 집적된 모양을 제거함으로써 잡념된 모양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 해탈을 인하여 그 능히 집착하는 마음들 역시 제거한다고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설명하는 거는 속박된 모양으로부터 해탈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으로서 영상을 제거하면은,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삼매 중에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분을 이야기하고, 상분은 곧 공상을 얘기한다는 이야기고, 그 공상을 이제 공으로서 제거하고, 제거했으면 제거했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면 그 주관인 견분도 제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주관 객관이 공적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공을 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성성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성성적적 상태다. 그래 항상 그런 걸 체득을 했다면은 항상 이 사유를 놓치지 말고, 사유를 놓치면 성성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수행이에요. 성성적적 상태를. 그래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제거될 때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유지하는 거는 사유의 힘을 통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공상을 제거해서 공이 나타났다면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분석하는 것만 사유는 아니에요. 하도 참고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유지시키는 이것도 사유입니다. 그건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왜 뭐라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오로지 그 생각, 의문을 일으킨 그 생각만 하는 것도 그 생각도 사유예요.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공상을 제거한 상태라 그렇다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도 사유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사유 한 번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차게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면 이거지고 어느 순간 그 사유화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제 주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방입니다. 모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방이라고 하는. 제가 모방 이야기하면 수행이 모방해도 되느냐 이랬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은 철저히 모방이에요. 모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고봉선사 어록에 보면은 화두를 참고할 때 이 얘기하죠. 선생이 고양이 그림을 주면은 제자는 고양이 그림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계속 그리 완숙하게 익히지 그리면 고양이가 살아서 태어난다. 이런 말. 그거 안 배우셨습니까? 배웠죠. 그럼 모방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화두를 참고를 하면은 화두라고 하는 게 바로 공성이고 분성을 얘기합니다. 화두가. 그러면은 이 불성 자체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하는 것은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이에요. 말로서 붙이면 안 되고 생각으로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바라잖아요. 의문 바라는 자체가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이에요.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하고 말과 생각을 떠난 거하고 그 비슷하잖아요.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본을 계속 똑같이 뜨는 거 똑같은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말과 생각을 탁 떠나게 되면 바로 불성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화두 타파예요. 얘기하죠. 그럼 이게 사유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제거하는데 자기와 사유를 통해서 공상을 제거한다면 계속 사유가 또 공상이 제거됐다. 그러면 한 번은 제거돼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끝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
하든지, 그또 공상이 생기면 또 사유로 제거하고, 생기면 사유로 제거해가지고, 그냥 공상만 제거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탈. 그러면 해탈을 하면은, 난주 이제 그것도 해탈마다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일체 모두 일체법을 공으로서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공으로 제거했더니만 공상이 생겼어요. 또 공상을 자기와 사유로 또 제거했습니다. 제거했더니만 해탈이 왔습니다. 또 해탈마저 제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해탈 얻는 것도 역시 제거한다. 이렇게. 그럼 거기서 제거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영상, 상이, 상분이 제거. 일체상을 공으로서 제거한다면 일체상도 상분이고, 또 공으로 제거했다면 공상이 남아있다면 그 공상도 상분이 되니까 또 제거를 했고, 얘기하자면 삼배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상을 제거했다는 것도 일체 현상을 전부 다 공간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첫 번째죠. 그랬더니만, 이것이 뭘로 바른가 하면, 전부 다 공으로 바뀌었어요. 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은 공인데 공상이더라.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간으로 또 이제 관찰을 했다, 이거죠. 했더니만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공으로 나타나면서 이 공간은 이제 해탈. 또 이렇게. 해탈. 이게 여름 맞죠? 해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을 통해서 공이 이제 공으로 바뀌는 공간하고 있는 마음이 해탈된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순서는 1번이고 요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될 때 일체법이 이 공간에서는 뭘로 나타나는 거면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 근데 공이 또 나중에 공상으로 바뀐다. 공상. 그래서 이게 다시 또 공간을 하는 거죠. 공간을 했더니만 공상이 이제 실제로 다시 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공으로 나타났는데 이 공을 또 보는 마음이 이제 해탈한 거죠. 해탈이에요, 해탈. 근데 다시 이게 해탈이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상으로는 해탈이라는 상이 또 나타나는 거죠. 다시 이걸 갖다가 이 공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다시 이걸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했더니만 그 결과가 그냥 중성적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일체법을 공간에 했던 이 공간에서 공이 확실히 나타났지만 이 공이 상분이 되는 거죠. 관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공간을 해서 이게 이제 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공을 보고 해탈했지만 해탈한 이것도 역시 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공간을 해서 이 해탈상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성적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탈상 길의 견본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예. 이때 여기 보면 이거 다 견본이에요. 여기 지금 상이라고 공간해가지고 해서 여기 이제 상이 나타났잖아. 여기 공이 나타났잖아요. 이 견본이 관찰 대상이 되면 상분이 되는 거죠. 이해하자면은. 그래도 공간을 관찰해도 공으로 또 확실하게 이 상을 제거해 공이 나타났지만은 이 공을 통해서 내 해탈을 얻거든요. 해탈을 얻었지만은 이 해탈도 또 상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관찰할 때 이겠지 이 공간이 공이 전부 다 견분이 되기예요. 그래 견분이 상분이 되는 겁니다. 관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제거해 가기 때문에 결국
견분도 제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뭐고, 거사님이 말하는 견분은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요 견분을 얘기합니다. 예. 내가 공간해가지고 공상을 제거해서 나타난 이 공이죠. 견분이에요. 이 공의 이게 견분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견분이고, 요건 상분이라고 한다면은, 요 공은 뭔가 하면은, 견분의 내용이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시, 요걸 통해가지고 해탈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요걸 통해가지고 내가 해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탈을 얻었다는 상도 있으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확실히 성성적적이 된다. 지금 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견분은, 요 견분을 얘기하는 요 견분. 그러니까 공상을 제거한 공간이 견분인데 그 내용이 공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분도 제거되는 거죠. 다 제거됐지만은 해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 쉽게 말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벌써 두 번째 이건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니까 두 번째 와가지고 주객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와가지고 주와 객이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결과가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해탈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공해지니까 공에 대한 해탈이라는. 그렇지만 해탈이나 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만 또 제거하는 게 이제 완벽하게 성성적지가 이래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해탈상도 왜 공간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상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봐가 또 제거를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해탈했다는 상도 제거를 하고는 누구한테 그거를 점검을 받아요? 네? 누구한테 네. 받아야 된다면요. 네. 내가 해탈했다고 생각하면은 상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승도 두 종류의 스승이 있거든요. 예. 바깥 스승이 있고 안 스승이 있어요. 안스승. 예. 예. 바깥 스승은 이제 찾아가 인가를 받는 것이지만 예. 안 스승, 내 안에 있는 스승이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자정이라고 해요. 자정. 자정. 내가 정덕해서 진짜 맞는지 이제 스승이 가서 점검을 받는 거죠. 그래 자정이 게 자정이 아닐 수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바깥 스승이 이거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스승도 두 종류라 하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선지식이 없을 때는 경전이 스승이 돼요. 네. 경전이 스승이 돼요. 그럼 사가모니 부처님은 자정에 확실하게 자정을 얻으신 거예요? 네, 자정이 얻으시죠. 자, 거기에 보면 혹은 호법이 말한 바와 발업할 수 있다. 삼매성해지는 영상의 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존하지 않으면 제거됐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제거한다고 이런 말이다. 제거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넘어갑니다. 자, 공간과 상의 관계에 대해서 37번 경문이에요. 선남자의 마땅히 알지리 두드러진 것을 조사 이러한 공이 이러한 모양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일 뿐 하나하나가 모든 모양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공 하나 가지고 모든 모양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16공을 갖다가 10가지 공으로 설명했지만 10가지 공이든 20가지 공이든 100가지 공이든 공은 단 한 가지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공으로 일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든 모양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냥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모양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두드러진 걸 쫓아가지고 드러난 걸 쫓아서 이런 얘기하죠. 그렇다 본다면은 이게 10공만 있는 게 아니고 16공만 있는 게 아니고 20공, 30공, 1000공, 만공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될 수 있지만 두드러진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딱 10가지를 들어서 그 10가지를 전부 다 공으로서 제거해 있으니까 10공이라는 거죠. 그 내용 보면은 16공이에요. 그렇지만 공 하나로서 전부 다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원칙서 1번반은 그런 얘기. 외도의 의심과 비판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세 부분이 있다. 이른바 주장이 있고 비유가 있고 결합이 있다.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불교 인식논리학의 3단 논법입니다. 이것은 주장하는 말이다. 외도 의심하여 어찌 하나하나가 능히 10가지 모양을 제거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의 모양을 제거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비판함으로 이렇게 답한 것이다. 실제로 말하면 하나하나가 일체 모양을 제거하지만 뛰어난 것을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을 제거한다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 일체 모든 법을 하나의 모양으로 보고 공 하나로 딱 제거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보면 수많은 모양을 공 하나하나로서 다 이거 제거를 하는 거죠. 얘기하는 그런 얘기 내용을 봐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만일에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공안을 타파하면 또 공안을 타파하고 또 공안을 타파해야 된다. 일본 그 공안 타파하는 건 그런 식이죠. 하나하나 타파해 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한국의 공안 타파는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일체가 모두 다 타파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나하나 타파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안 하나를 또 타파하고 하나를 타파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이것이면 이제 공 하나로서 모두 다 타파할 수가 있어요.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일체가 다 타파되는 경지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 보면 일본식 방법은 이 한국식 방법하고 괴리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다리 식이죠. 사다리 식. 그래서 일체 공안을 갖다가 하나의 공안을 타파하면 똑같기 때문에 다 타파된다는 게 한국 불교의 하주 창국, 공안 창국법이에요. 일본은 하나하나 타파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타파한다 하면 미흡하니까 또 타파하고 또 타파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흡함이 없어지면 나중에 완전해지면 이제는 하나로서 일체 모든 공안 다 타파 이렇게 되겠죠. 일부러 뭐 서치의 공을 다 타파하지 않았더라도 가다가 다 타파되겠죠. 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자들한테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거를 하려면 가는 방법도 모르고 단계를 모르니까는 이제 그렇게 차례차례 하고 딱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뭔가 여기 자기와 사유란 말을 썼잖아요. 예. 공이라 하는 모습도 또 타파하는데 그에 맞춘 초점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상을 없애는 사유가 계속 필요한 이상은 계속 그것이 지속될 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공안을 타파했으면 또 공안을 타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사유의 경계에 있다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 타파해가는 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공안 하나를 타파해서 일체 공안을 다 타파한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입장이죠. 그래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한 쪽으로 가야 된다면 이 사다리 쪽이죠. 그러면 이 일본식으로 공안을 타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다 보면은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일체를 타파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강대학교 박 교수님 그 2대 회장에 있는 조입니까 거기에서 제 사시씨가 서강대학교 갔다 왔습니다. 박 교수님 만나가지고 토론했는데 36가지 공안을 정해놨어요. 하나 공안 책이 있어요. 하나 공안을 정하면은 8공안 답변을 하면은 나중에는 선지식과의 자기의 어떤 선문답이 일체를 이루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해탈했다고 인정해줘요. 그것이 일본 시보면 또 공간 사전도 있더라고요. 공사전이 있어요.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요. 뭔가 우리가 말하는 점호하고도 좀 다른 방식이던데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식은 아직까지 그 사유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다 하는 그래서 공간 사전이 꼭 있습니다. 그 답변하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맞는 걸 그러니까 확인을 사전을 찾아본다는 사유라 예. 사유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답변이 일률적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일률적이든 어쨌든 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완벽하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디딤돌을 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식하고 서로 이제 축작 합작이 되면 깨닫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를 타파하면 일체를 타파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얘기하자면 제 이야기는 그 얘기.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일심이라고 말하는 공의 다른 이름이 일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1위 공을 갖다가 일반경이 제1위 공을 첫 번에 가는 뜻의 공을 공과 불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안 보면 이 해석은 뭐하는 뭐가요? 이 공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할 때요. 앞 밑에 공은 자꾸 이제 계층이 낮은 공이라고 보고 일단 그러다면 절대적인 아니에요. 일심 아니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안 돼. 예, 왜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예, 의식은 진화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릴 때 의식하고 어른의 의식하고 또 명상에서 의식이 다르거든요. 진화해가지만은 그 의식이 진화하는 것은 바로 공을 보물해서 진화해간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공은 안 바뀌는 거죠. 하위 의식에서의 내 공이나 상위 의식 공이 똑같은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단지 그 공성을 통해 내 의식의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유 형태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은 공을 이해하는 사유가 남아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런 사유마저 끝났을 때 주객이 완전히 없어지고 해탈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공은 바뀌진 않지만 여기서 뭐가 바뀌는가 하면은 그게 바뀌는 거죠.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죠. 공상과 상은 마음이에요. 잘 알다시피 해탈 상은 마음이에요. 이런 거마저 제거해라 이러는 거는 그런 자꾸 이제 의식이 진화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일심이라고 했으면 완전한 진화한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 내용이 바로 공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공은 어떤 공이 되면 제1위 공이라고 해야죠. 그냥 공이 아니고.